바티칸의 권력 다툼과 도덕적 딜레마가 교차하는 정치적 스릴러, 추기경들의 비밀스러운 투표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야망, 시스티나 성당의 웅장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콘클라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려는 추기경의 고독한 싸움까지 2025년 아카데미 시상식 각색상 수상자 콘클라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하구님, 장윤 기자님, 이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고 나서 수상작들만 쭉 모아서 연달아서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콘클라베입니다. 네, 콘클라베. 네, 제가 포스터를 가져오셨어요. 네. 네. 와, 잘하게 잘하게. 멋있다. 이쪽 보셔야 이쪽. 와, 네, 네. 금장. 보이시죠? 와. 레퍼런스 죽이죠? 와, 저 옆모습. 와. 네, 옆모습 끝내주고 여기 또 네. 멤버들 다 나왔어요. 이야. 네 명이 이렇게 너무나 멋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이 엄청나게 국내에서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화 저는 국내에서 한 5만 명 보면 많이 봤다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만 명을 거의 넘어섰을, 지금 방송 나갔을 때 넘어섰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아요. 왜 이랬을까 이제 좀씩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죠? 네, 제가 소개할게요. 네네. 콘클라베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연출하셨던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신작입니다. 래프 파인즈, 스탠리 투치, 존 리스고 배우가 출연한 영화고요. 영화의 내용은요. 가톨릭 전체의 영적 지도자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인 교황님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래프 파인즈가 연기하는 로렌스라는 캐릭터가 단장으로서 이 선거를 총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이면을 알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를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맞아요. 아카데미 기획전 때문에 보면서 제가 사실 이런 이게 은근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 분들이 모두 좀 납득을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약간 이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참고로. 네.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고 어떻게 이제 답변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는 자, 관망하는 자, 급발진하는 자, 당신은 누구에게 한 표를 줄 것인가 이렇게 썼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공감 버튼 눌러주셨는데 생각보다. 맞아요. 저도 딱 보면서 흥미가 당기는데. 근데 근데 이게 딱 이 작품의 주제랑 밀집하는 게 되면 이게 또 결국은 투표랑도 그쵸.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물러서는 자, 관망하는 자, 급발진하는 자 여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뭐 몇 개월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방송 나갔을 때 제발 이게 결정이 됐어야 돼서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나갔을 때는. 죽이든 마음에 드는지 뭔가 좀 죽이면 뭐 결과 나와야 뭘 우리가 뭐 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몇 주째 이러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미애님. 네, 저는 저희 집이 개인적으로 가톨릭이라서 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종교적이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교적인 것보다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장영 기자님. 네, 저는 종교가 없어서 그냥 정치 스릴러로 판단하면서 봤는데 이거 어떤 집단에 가도 어떤 리더를 뽑을 때 다양한 군상들이 나오고 그쵸. 또 약간 뭐 게임 하듯이 오징어 게임처럼 뭐 얘는 이것 때문에 탈락, 얘는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제거가 돼서 마지막에 될 사람에 대한 게 뭔가 이렇게 추려지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단 뭐 미장센 같은 게 너무 눈에 들어오기 진짜, 때문에 이런 사제복이 굉장히 멋있다는 걸 검은 사제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좀 더 멋있다는 것을 이제 빨간색도 멋있고 화려한 하얀색도 멋있다는 것을 되게 알게 해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상이 만약에 진짜 저기가 지금 미키리가 받긴 했지만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탈만했는데. 네, 리시 크리스틀 아마 아카데미 상식 때 존 리스고 배우가 직접 이제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사실 다 똑같은 복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백 번을 아무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로마 의상 대호소에서 의상을 대여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다 수작업을 했다고요. 수작업. 네.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차별화한 거는 이제 캐릭터가 똑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나 반지, 뭐 신발, 액세서리. 네, 액세서리 위주로 이제 디테일로 이제. 십자가 반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경.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테데스코 인물은 약간 그거잖아요.
그 멋지게 사는 걸 즐기는 그런 과시적인 아, 캐릭터니까 그쵸. 화려한 액세서리. 화려한 네. 거. 그리고 이제 로렌스는 겸손하고 이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걸 선호하니까 약간 이제 그런 좀 대조적으로 이제 그 구현을 했다고 해요. 뭐 이런 점, 이런 디테일을 줬기 때문에 의상 상당히 좋았고. 네. 이하근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올해 첫 번째 별 5개 만점작입니다. 이 영화. 아하. 네, 그거 너무 좋았고요. 그 뭐 시작부터 이미 저는 이 영화가 의외로 흥행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 1위가 스릴러라고 봐요. 왜냐면은 다른 거는 뭔가 무슨 분위기지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스릴러는 파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긴장을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시작부터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나오고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징어 게임처럼 한 명 한 명 탈락이 되고 누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막 미스터리하고 범인 찾는 내용인 것 같고 명탐정 코난 보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어서 아마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물론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음악의 템포, 편집에 넘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하나의 사건과 심리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타이밍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평은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대범하지만 야망만 있는 소인배들이여 유약하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성찰하는 자가 대인배일지어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적은 이유가 스포일러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후반부에 베니테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소인배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야망만 있는 소인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야망 있는 사람이 되게 대범하고 뭔가 거칠고 공격적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로렌스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끼리 합의 보고 저기 누구 찍기로 합의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연구하고 찾아가고 추적하고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대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의 엔딩을 보면은 이 영화가 각색상을 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야말로 저는 정치적 올바름을 좀 제대로 잘 구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관한 내용을 던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추기경들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엔딩을 장식하는 거는 여성이고 수녀들이란 말이에요. 일개 낮은 신분으로 따지자면 낮은 수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미래는 좀 희망적인 느낌을 준다는 면에서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때 영국 아카데미에서 저거 받았었죠. 작품상 받았었죠. 맞아요. 작품상 뭐 다 휩쓸었던 것 같은데요. 감독상.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 쪽에서는 이게 상을 받으니까 네. 그때 아카데미 때 이변이 조금 벌어질 수 있겠는가 했는데 네. 완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었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남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감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감독님을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네. 에드워드 버거 감독인데 네. 이번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드라마 패트릭 멜로즈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영국 아카데미 TV 또 이제 시상식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 작품상을 받았대요. 미니 시리즈 부분. 그래서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연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네 몰랐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에드워드 세인트 오빈의 동명 원작 소설을 이제 실사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걸 토대로 이제 인지도를 좀 많이 쌓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게 그 서부전선 이상없다. 이미 사실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뭐 1930년대에 나왔었고 그 전에도 이제 나왔었고 몇십 년 전에 나왔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아카데미에서 대박이 터졌죠. 넷플릭스도 대박이 터졌고. 네. 그때 촬영상, 미술상, 음악상, 외부 영화상 네 편을 받았고 서부전선 이상없다 보신 분이 저 네, 못 봤어요. 봤어요. 맞아 보셨구나. 봤는데 저는 그 30년대나 소설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영화 이 영화 자체로만 저도. 봤는데 굉장히 각색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극장에서 쓰면 더 재밌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웠어요 OTT로. 이게 촬영이 너무 잘 네, 돼가지고 맞아요. 빛의 구도나 맞아요. 아니면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게 결국은 전쟁에서 결국에는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결국은 젊은이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냥 진짜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총알바지잖아요. 총알바지죠. 그 당시 전쟁의 구도는 거의 총알바지죠. 그냥 네. 저 탱크도 나오고 막 그런 시대인데 뭔 그게 와가지고 싸우고 돌진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테이크가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휴전을 휴전 앞두고 갑자기 돌진하래. 시키니까. 근데 이거를 커다란 화면 그냥 크게 이거를 줌아웃 그러니까 와이드로 잡아가지고 이들이 가는 걸 보여줘. 그 대규모 군중신. 슬퍼요. 이게 안타깝고. 그게 그 장면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 그 방금 말한 부분처럼 이 영화에도 그 촬영에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 흑인 그 신부가 그 충분히 밝혀지잖아요. 네. 그 뒤에 투표를 한 다음에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 촬영이 인상적인 게 다른 인물들은 다 클로즈업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흑인 신부를 잡을 때 흑인 신부는 이제 투표에서 멀어질 때를 그 줌아웃으로 나가면서 텅 빈 혼자 남은 그 공간을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이 인상적인데 그 정반대로 서부전선 이상없다에서는 그 많은 군중신들을 그런 촬영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실히 연출은 탁월한 감독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감독님 이제 차기작도 기대가 될 정도로 좀 주목을 해야 할 감독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고 이 감독님이 이런 분열의 위험성을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감독인 것 같아요. 분열이요? 네, 서부전선 이상없다도 결국에는 그 1차 세계대전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잖아요. 뭐. 하필 그때가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졌을 때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 또 선택을 받기도 했었고 이게 반복이 되면 또 안 된다는 그런 심지어 또 독일인 감독이잖아요. 심지어 이거 독일어로 나왔죠? 네, 그죠? 독일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서독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70년에 서독에서 태어난 감독이니까 그 독일인들이 딱 그 계속해서 느껴왔던 전쟁은 안 된다. 러시아 뭐 본인들이 이제 나치에 그게 있으니까 본인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차기작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더 발라드 오브 스몰 플레이어라는 작품이 있네요. 콜린 파렐이랑 틸다 스윈튼이 주연이 갬블러 이야기인데 갬블러요? 마카오 시대 때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이제 마카오 시대 때 이야기로 이것도 원작이 있는 그래요? 네, 원작이 있고 원작이 있는 넷플릭스 또 작품이네요. 넷플릭스. 이미 홍콩 마카오에서 이제 작년에 촬영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오. 이것도 확실히 이제 기대가 되네요. 네. 저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주연 배우 하나씩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랄프 파이즈 맡은 로렌스인데 혹시나 이제 말씀드리면 로렌스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콘클라베를 이끌어가는 인물이고요. 영화 보시면 이제 공공연하게 벨리니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여기도 진보와 보수가 있으면은 진보 진영의 표심이 갈리면서 보수 진영을 이기기 위한 그런 확신의 그런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고민에 빠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워낙 좋아하는 배우여가지고. 좋아하시는 배우구나. 네,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해리포터 맞아. 네, 볼드모트에서부터. 그리고 그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거. 더 셰프. 네, 더 셰프. 그거에서도 저는 재밌게 봤어가지고. 메뉴였나? 더 메뉴였나? 더 메뉴였던 것 같아요. 더 메뉴. 최근에 나온 근데 알아들었다. 이거. 네, 박수 치고 그러네 박수 치고 맞지. 맞아요. 그 더 메뉴에서도 되게 맞아. 그 포스가 있으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 포스를 잘 살려서 잘 하셨다. 그냥 생각만. 참 언제 아카데미 상을 받으시지 이분들이 은근히 아카데미 상복이 없어. 대지능도 안 상복은 좋고 없어서 대지능이 안 좋고 것도 안 저한테 좋고. 투표권이 있었으면 전 당연히 래프 환자한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제가 래프 환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보통 연기 잘한다 하면은 막 열연, 오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은 엄청 빌런으로 막 사이코패스 맞아, 보여주고 맞아.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다들 연기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연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연기보다. 그런 연기는 그런 연기가 쉽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연기랑 그런 연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연기가 훨씬 어려워요. 작게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해야 돼. 네. 상황마다 계속 갈등을 해야 되는. 네, 여기서 래프 환자 연기 보면은 특히 초반에 자기가 그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부하라고 해야 되나? 이것저것 일을 시킬 때 보면은 살짝 웃거든요. 웃을 때 미세하게 떨리면서 살짝 더 웃었다가 다시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표정 눈만 굳었다가 그 미묘한 변화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거 진짜. 눈동자랑 그 입가 입꼬리 미소 하나하나까지 다 맞아. 미세하게 연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뛰어나게 연기 잘한다는 생각을 드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를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기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그 미나리 윤여정 선생님 올랐을 때 근데 더 와이프의 글렌 클로즈가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노맨스랜드의 프란시스 맥도나드가 탔었어요. 전에 2020년.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때 더 와이프로 글렌 클로즈가 또 못 탔어요. 맞아, 그때 근데 못 탔어요. 글렌 클로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디테일한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올리비아 못 콜맨 봤죠. 왔어요 그때. 네. 글렌 클로 저도 그냥 글렌 클로 축하합니다까지 예언까지 할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근데 못 타요. 왜냐? 이런 디테일한 연기를 일반인들은 그렇게 캐치를 못 하기 때문에. 올리비아 콜맨도 잘하긴 했었는데. 네. 아닌데 내가 혹시 그게 또 안 나.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어쨌든 저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윤진. 저 당연히 엄청 진중한 역할을 세심하게 잘 하는 명배우라고 생각하고 또 무관이라는 타이틀도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샌드스 영화에서 나왔던 이런 캐릭터성 있는 연기도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에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왔던 하격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잉글리시 페이션트 나왔었나요? 그렇죠. 잉글리시 네, 페이션트. 거기서도 또 좋아합니다. 네, 뭐 잉글리시 페이션트 은근히 상 많이 받은 영화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 못 봤어. 맞아요. 거를 타선이 없는 배우죠. 랄프 파인즈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정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물이다. 야망과 부패, 속임수가 난무하는 무리에서 이 사람의 도전이 본질적으로 극적일 수밖에 없다. 캐릭터가 처한 모순적인 상황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끌렸다라면서 이제 이 작품에 합류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캐릭터 넘어가면은 이제부터 이제 스탠리 투치 벨리니인데 이 벨리니도 이제 선대 교황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고 이 대안이 용납할 수 없는 타협일지라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스탠리 투치 혹시 뭐 이 배우들이 저는 여기 배우들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엄청 뭐 다 너무 잘 말씀해 주시니까 이 배우도 뭐 워낙에 또 연기 파잖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는 되게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패션의 전문가스러운 막 그런 모습으로 또 나왔는가 맞아요. 하면 이번에는 또 이런 종교인으로 나와서 진보적인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또 색다른 느낌도 있었고 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 제가 가톨릭이었다 했잖아요. 네. 예전에 되게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신부님이 계셨어요. 30대셨는데 진짜 새벽 4시까지 같이 술 마시다가 새벽 6시에 막 가서 이제 새벽 미사 하시는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현대 시대에 계셨다면 그런 분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분이 최근에 뭐 하나 출연하셨는데 일렉트릭 스테이트라고 맞아요. 사실, 넷플릭스 영화? 네, 근데 물론 그 영화는 지금 엄청 망작으로 악평을 받고 저도 있는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루소 형제의 신작인데 그거요? 말이 많아요. 몇억 달러를 썼는데 날려버렸다 아이고. 이런 악평을 받고 있는 분이긴 한데 사실 이분은 저 영화 최근에 헝거 게임 시리즈 나왔어. 맞아요. 한국 게임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그 진행자였죠. 진행자 맞아. 이분 그분이구나. 호스트. 근데 그때는 좀 약간 머리를 헤어스타일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맞아. 아마 다른 분을 생각할 수도 있어. 음. 근데 그런 캐릭터도 있는데 참 마블에 나온 적 있어요 이분. 옛날에 그 퍼스트 어벤져에서 맨 처음에 그 박사였나? 아 그래요? 네. 너무 오래된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이제 거의 그쪽에 이제 슈퍼 솔저 실험자 대상자 내정시키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진짜 좀 오래된 역할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스탠리 투치. 스탠리 투치 저는 그 킹스맨에 나왔던 거 킹스맨. 나왔던 것도 좋아하고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 슈퍼노바라는 콜린 퍼스랑 둘이 맞아. 게이 커플로 맞아.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놓쳤는데. 그거 네, 있어요. 네, 저 여기서 있었어요. 그런 그 게이
주거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게이 역할을 너무 절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정이입하는데 굉장히 좋았고 저에게는 최근에 또 끝 새로운 시장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 그거 보고 싶은데. 거기에 나오는 마크 스트롱이랑 너무 헷갈려. 전 스탠리 투치 나온 줄 알고 보고 있어. 끝까지 진심 검색하다가 아닌 걸 알았어요. 닮았구나. 이분이 너무 죄송해요. 이건 둘이 너무 헷갈려. 미치겠어요. 헤어스타일 때 이거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이해하면 안 되지? 얼굴 너무 비슷해. 죄송한데 두상이 비슷해요. 마크 스트롱이랑 두상뿐만이 아니라 이목구비도 좀 비슷해요. 아마 그래서 구별을 이게 문제 구글에서 막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구글 검색도 아마 똑같아요. 스탠 로봇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닮았다. 많이 닮았다. 스탠리 투치랑 아마 그 검색 마크 스토리랑 치면서 아마 바꿨을 때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저는 지금 알았네요. 그 새로운 시장에 나왔던 게 마크 스트롱이었구나. 스탠리 투치인 줄 알았는데. 킹스맨도 아마 마크 스트롱일걸요? 아마 레딧에서 아 그래요? 네. 레딧, 틱톡 막 이런데 영상 올려져 있고 막 글이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근데 여기 스탠리 투치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에는 나왔다고 아, 그래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 서로 다른 킹스맨이 나왔어요. 아, 이게 사실 배우격이긴 한데. 이제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헷갈린 분도 좀 계세요. 누가 아니고. 그 의자 맨으로 나왔던 사람은 미치겠다. 마크 스트롱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처음에 옛날, 1, 2편 옛날, 때. 옛날, 최근에 네. 나온 거는 스탠리 투치. 네, 아, 그러니까 맞아. 프리퀄, 프리퀄이 이제. 거기도 라이프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프리퀄에서. 둘이 만났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투샷이 있어요? 네, 같이 나온 기억 안 투샷이 나요. 있어요. 저도 한쪽 오래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스테이트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스탠리 투치 배우가 과소평가받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맞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우가 저는 안 헷갈리거든요, 마크 스트롱. 왜냐면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크 스트롱은 상남자고 상남자 같은 역할을 주로 하는데 무게감 있는 네, 역할을. 스탠리 투치는 약간 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뭔가 약간 여성스럽고 섬세하게 터치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느낌의 연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에서 네. 딱 그런 그쵸. 느낌이었어요. 아, 악마는 이제 프라다인데도 그럴 거 그렇고 나왔다. 헝거 게임에서도 약간 그 호스트로 나오는데 약간 그런 성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관종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그런 홈 게임에선 머리가 있었죠? 있었죠. 가발. 네, 가발로 있었고. 그래서 느낌을 몰랐구나. 심지어 이 배우가 엄청난 빌런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러블리 본즈에서 그 성범죄자 역할을 또 맡기도 했었거든요.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진짜 성탁하게 연기 잘하더라고요. 저는 잘할까 의심됐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약간 게이 같은 느낌을 잘하기 때문에 과연 범죄자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놀랐던 적이 추기경 있어요. 역할로도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도 나오고 이 추기경 벨링 역할도 너무 그 스탠리 투치스럽게 뭔가 새침하면서도 예민한 느낌을 맞아. 그 스탠리 투치스럽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둘이 이제 로렌스랑 이제 그 대화할 때. 네, 로렌스랑 대화할 때, 나 사실 하기 싫은데, 막 그 절친이랑 얘기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표현한 약간 거예요. 비공식 대화니까. 비공식 대화니까. 공식 자리가 아닌데, 맞아요. 진짜 옆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본 모습이 좀 많이 나왔던. 그렇죠. 그러면서도 후반부에 이제 진지하게 사과할 때는 또 진지한 연기 또 되게 맞아. 잘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연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이제 존 리스고 트랑블레를 넘어갔는데 이 트랑블레는 아까 말씀드린 차기 교황을 유력시되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교황 선종 당일 마지막으로 공식 면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노렌스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묻지만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담이었을 뿐이라고 함구를 하는 인물인데요. 존 리스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분이 또 해리포터 드라마에 나올 예정이라 해가지고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아마 차기 알버스 덤블도어. 네 맞아요. 드라마에서. 네. 근데 연세가 너무 걱정돼 이것도. 나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나이가 이제 45년생이셔가지고 이제 80순이시니까 이거 왜냐면 리차드 헤리스도 그때 찍다가 그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돼서 그러네요. 나이가 오래오래 찍어야 돼. 근데 이것도 시리즈 몇십 년, 한 10년 정도는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오래오래 사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건강 관리가 관건이네요. 존 리스크 배우 사실 아카데미 상식 때 큰 수 많이 줬어. 그 출연했을 때서 그 코난 오브라이언은 좀 약간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 맞아, 화면 많이 잡아주고. 화면 많이 잡아주더라고. 맞아. 이분 좀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막 이런 느끼잖아. 빨리빨리 끝내. 맞아. 이분 지루해하면. 맞아. 농담도 잘 받아쳐 주시고. 왜냐면 아마 가장 연장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시상 이번 시상식에서 그래요? 아마 오신 가장 연장자이셔서 더 수상자로 이제 나왔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장현 좀.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애플 TV 영화 중에 샤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줄리아 무어가 꼬시는 돈 많은 부호로 나와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니까 네, 생각이 좀 예전에 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작품인데? 네네. 와우. 근데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전 이거 나름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이따 티빙에 있으니까 찾아봐야겠다. 티빙이 같이 연결됐지? 네, 전 네. 옛날에 애플이었을 때 봤는데 이게 되게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처럼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걸로 쉽게 가는 영화긴 하지만 이 배우들이 이제 화려한 배우들이 되게 잘 세바스찬 연기를 챈도 나오네. 네네. 세상에. 줄리아 무어까지 나오는데 줄리아 무어. 네 괜찮았으면 저는 감독이 그거는 더 크라운이랑 셜록 연출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TV 시리즈. 근데 약간 이제- 교육적인 결말로 좀 약간 나오기는 아, 하지만 그건 그래 이제 좀 아쉽다. 배우들의 이제 연기 연기 매력들이. 보니까 미국에서는 선 개봉 후 이제 FTV 공개됐어요. 미국에서는 아. 일주 정도 주고. 사기치는 내용인데 저는 괜찮았어요. 아, 그렇구나. 존 리스고 배우 저는 뭘로 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찾아보니까 그분이 목소리를 연기하셨는데 이분이 슈렉에서 파카드 영주 목소리를 했어. 빌런. 아 그래요? 네, 찾아보는데 이게 너무 이런 기억이 거 안 있었네. 나네요. 슈렉? 슈렉에서 이제 파카드 영주 그 빌런 있어요. 1편에서 그 딱달막하고 진짜 작아. 네. 키가 작아. 네. 키 작은데 계속 이제 계속 그 본인 실제 얼굴 이미지랑은 되게 안 어울리네요. 동화나라에서 이제 다 고문시키고 막 그때 음. 막 그런 거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저도 거울한테 막 거울이랑 이제 얘기하고 막 근데 아마 용한테 저거 잡아먹혔을 걸 얘기할 때는 그 용이 이제 저기랑 동키랑 사귀잖아. 동키랑 아무튼 그 용이랑 사귀 나면 용이 이제 잡아먹은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또 뭐 그 예전에는 플래시 댄스 자유의 댄스 플루즈라고 아마 넷플릭스에서는 자유의 댄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케빈 베이컨. 네, 1984년도 플루즈가 아마 하도 이제 요즘에서는 밈이 된 영화죠. 요즘에는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여기서 맨날 이제 언급하는 거. 맨날 영화 하는 것 중에 언급하는 네. 영화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게 이 영화 봤냐고 이 영화도 모르는 이 영화 어떻게 아냐고 제가 이 영화 그런 거 했을 때 맞아. 스파이더맨이었나? 이 영화 어떻게 아냐고 스파이더맨인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가 헷갈리네요. 가오게 걔가 그랬나? 가오게 스타로가 그랬었나? 아무튼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 역할 목사로 이제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뭐 경력은 너무 오래된 배우니까 그래요 해리포터 잘 나와야 할 텐데 잘 나와. 해리포터 진짜 실사 이거 걱정 많이 돼요. HBO가 그래도 쿠팡 이번에 최근에 서비스가 되니까 벼르고 있습니다. 원작 작가 참여하나요? 조앤 롤링이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참여합니다. 또 망했네. 여기는 이그제크티브 그 있잖아요. 그거요? 이그제크티브 프로듀서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그제크티브 프로듀서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동물사전은 각본에 참여했다가 망했잖아요. 네. 말포이가 말포이 아빠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네, 진짜요? 톰 펠튼이 진짜 말포이. 세상에. 나이가 됐지 이제. 그러게. 네. 루시우스 말포이. 그렇죠. 루시우스 말포이 나이가 됐지. 나올 수 있지. 근데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말포이 가족 네, 가족까지 인생을 말포이 말포이 가족으로. 자기 연기 인생에 다 말포이에 근데 여기 다 쏟았어. 캐릭터들이 다 아빠 엄마로 나와도 되게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 봤어요? SNS에 저 그거 잠깐 봤었는데 말포이가 주유소 알바하고 있었나? 하면서 기름 넣어주다가 누가 자기를 찍은 거 보고 카메라 발견하고 익스펙트 백트로냐 하면서 주유구에다가 기름 넣는 거. 그 CF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인가 뭔가 뭐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 그거 보면서 와 저 센스 있다. 센스 있게 진짜면. 솔직히 되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시키는 거를. 그쵸. 그 예전에 제가 그 소풍이라는 영화 GV에서 남은희 선생님 나왔는데 앞에 어떤 저 남은희 선생님 진짜 팬인데 호박고구마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남은희 선생님이 되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걸 봤거든요. 어머. 그래서 근데 저 같아도 싫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마치 펜시 상품처럼 이거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말포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들고 막 익스펙트 백트로냐 이러면서 막.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거라도. 왜냐면 별로 그 이후에 경력이 그래요? 맞아. 그 뭐가 없기 때문에. 론 역할 하신 분이랑 말포이 역할 하신 분이 좀 없죠. 그래요? 그래도 론이 더 잘 나가요. 론이 더 잘 나가요. 루프트겐트 최근에 뭐 있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사고 있지 않았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요? 뭐
이슈 그건 세금 문제구나. 세금 문제 하나 있었네. 세금 문제 하나 최근에 있었던 세금 폭탄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고. 말코이 또 아버지 화이팅입니다.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톰 펠튼은 제가 알기로 그거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그 혹성 탈출 1편에서 이제 그 옆에 막 계속 괴롭히는 거 시자 괴롭히던 애. 맞아. 그거 죽잖아 그게. 그게 시자 괴롭히다 죽잖아. 갑자기 그 캐릭터 기억나네요. 왜 이제 존 리스고 혹시 존 리스고요. 저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 게 이 출연작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존 리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컴플리트 언노운의 그 키트 시거 역했던 에드워드 노튼 캐릭터처럼 그냥 인자한데 그 이면에 뭔가 좀 약간 야욕이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분은 역시 잘했다. 네, 1인분 잘했다. 근데 헷갈리게 잘한 것 같긴 해요. 과연 진짜로 그 뭐지? 그 해인당한 걸까? 아닐까를 헷갈리게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앞서 얘기한 이제 랄프 파인즈는 남은 주연상 후보였었고, 근데 스테이투치랑 존 리스는 저기가 아마 후보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우 조연상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벨라 로셀리니 아레스 캐릭터인데 수녀들을 이끄는 중심 인물이자 선종한 그런 교황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고 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침묵을 자처하지만 누구보다 또렷하게 교회 안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듣는 캐릭터인데 사실 어쩌면은 아까 이 두 스테이트자 존 닉스가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어요. 맞아요. 더 중요한. 네.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그렇게 더 중요한 인물로,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하는 인물이고 원래는 수녀들은 발언권 이런 게 원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위치인데 그래도 할 말 딱 할 때는 해야 할 때는 하면서 딱 그런 역할을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장윤희 기자님. 네, 저는 뭐 찾아보니 굉장히 짧은 러닝타임 등장신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존재감과 그 여우 조연상, 주연상 거기 후보에 오를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는데 저는 또 검은 수녀들 본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영화랑 또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수녀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약간 느꼈죠. 저 얘기하려다 너무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안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너무 까가지고 사실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이 배우가 이제 그 옛날에 블루벨벳에 이제 젊었을 때 오롯이 맡아가지고 인디스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여자 주인공상 받았었고 엄청 예쁘. 백야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이분이. 매력적. 백야 옛날. 테일러 레퍼드 감독 영화. 네, 그 옛날에 Say You Say Me였나 그 노래 노래 주제가로 유명한 저희 아버지는 그 노래만 기억합니다. 영화 내용 하나도 모르겠고 그 마지막 자다가 이제 주무셔다가 이제 그거 마지막 노래 들었다고. 노래 들으려고 보시는. 최근에 근데 이 배우가 키메라에 나왔었죠. 키메라에서 엄마 역할로 이제 나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좀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근데 옛날에 아마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랑 결혼했던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예, 이혼했지만 마틴 스코세지 감독과 결혼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그 유명한 배우죠 사실. 잉그리드 버그만. 네. 정말 명배우. 네. 아버지도 엄청 유명한 사람. 네, 로베르토 로셀리니라고 이제 사실 이분도 이제 거의 네오 리얼리즘의 창시자. 감독님. 네. 뭐 무방비도시라는 영화도 유명하고, 뭐 정말 유명한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던 감독님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필모를 잘 이제 그 사실 이 사이에는 좀 별로 출연을 잘 안 하셨다가 한 2010년대 뭐 그렇게도 모종의 사유인지 모르지만 잘 출연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콘클라베를 통해서 본인 이름을 확실히 좀 드러낸 것 같고 어떻게 보셨는지? 연기 너무 좋았고요. 그냥 정말 짧게밖에 안 나오는 장면에서 한 2초 컷, 3초 컷밖에 안 되는 장면조차도 집중하게 만드는 엄청난 연기를 보여준 것 같고요. 심지어 그 캐릭터 자체로만 보면은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에밀리 왓슨이랑 똑같은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긴 한데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에밀리 왓슨은 본인이 이제 월권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으로 연기를 했다면은 이사벨라 로슬리니는 약간 눈치도 보는데 진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민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할 말은 하는 눈치는 보더라도 할 말은 하면서도 그리고 저는 초반에 보면은 되게 약간 싸운 느낌이잖아요. 그 주인공이랑 로렌스랑. 그래서 이제 다
다시는 이제 등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갈래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잘 풀리는 그 연기를 표정 연기를 되게 잘 보여준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프렌즈 보셨어요? 네. 프렌즈에서도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혹시 로스랑 막 그 카페에서 뭐 내가 허락해줄게 이 인물들이랑 이제 잠을 자면 성관계를 하면은 내가 허락해줄게 했을 때 로스가 그 쓰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아니, 나오네요. 시즌 3 5화에 카메오로 잠깐 등장한다. 네. 그게 그 얘기인가 봐요. 거기서 진짜 짧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로스가 원래는 이 이사벨라를 썼다가 네. 이제 얘는 현실적으로 너무 국제적인 사람이라 내가 마주칠 일이 없어 하고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꿔 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사벨라를 만나게 돼요. 그 카페에서. 그래서 나 사실 여자친구한테 너랑 자도 된다고 허락받았어. 이렇게 로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벨라가 그럼 한번 네가 쓴 거 봐봐. 이랬는데 본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썼는데 네가 너무 국제적이어서 못 마주칠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꿨어. 근데 너 이름 다시 쓰려고 했어. 이러니까 근데 이거 코팅도 다 돼 있는데 이렇게 딱 요만큼만 나오는 분량이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분량 안에서 그 포스랑 이런 게 진짜 맞아요. 엄청났던 배우였어요. 짧게 나와도 네. 존재감이 엄청. 네, 존재감이 맞아요. 이제 그 외의 캐릭터를 얘기할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이제 좀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왜냐면 뭐 처음에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과반수 얻었던 게 이제 아마 나이지리아 출신이었을 거예요. 아데이엠이 있었는데 이제 네. 과거 추문해가지고 네. 추문 보고 이제 선거 결과 이제 무효 처리하고 참 웃겨 이걸 또 아니 무효 처리. 투표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걸 무효 처리하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테데스코 이제 뽑히면은 약간 이제 EU를 탈퇴해야 한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유럽 연합 탈퇴해야 한다 막 거의 이런 느낌. 바티칸 시국이 이제 EU인지 그거 찾아봐야 되는 정도로 참 어이없는 상황도 벌써 계속 이러다가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뭔가 처음 이제 밥 먹잖아요. 네. 밥 먹을 때부터 왠지 느낌이 딱 왔었거든요. 근데 느낌대로 가더라고 베니테스. 거기서 처음 밥 먹는 자리에서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뭔가 그런 균열이 어디선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딱 올 것 같았거든요. 저 그래서 베니테스 얘기를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이제는 베니테스가 이제 칼로스 디에스가 연기했었는데 네. 이 상황을 네. 글쎄요 딱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베니테스한테 이제 아무튼간 다수가 된 거잖아요. 추천수가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베니테스한테 표를 줘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어서 베니테스한테 준 걸까? 그 생각을 안 해봤네. 차악을 뽑은 걸까? 아니면은 내가 진짜 우리가 뽑아서 내가 뽑았던 걸까? 영화의 맥락상에서는 그 사람한테 이제 꽂혀가지고 결국 표가 글로 갔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에 대선이 생각나네요. 그러잖아. 얘도 싫고 이거 싫어. 아니 지금 저기 뽑으면 완전 난리날 것 같아. 완전 십자군 전쟁이 할 것 같아. 저기 뽑아버리면은. 근데 만약에 얘도 싫고 얘도 싫으면은 로렌스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베니테스를 뽑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뽑고 싶어서 그 사람들 뽑은 건지 아니면 그냥 차악을 뽑은 건지. 근데 제가 그 2차 관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베니테스 같은 경우 이번에 유심히 보니까 특이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한 표인가 두 표인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3표, 5표, 6표. 점점 그 몇 차를 갈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한 표씩, 두 표씩 늘어나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식당에서 이제 처음 인사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은 다 그냥 잠깐 자 여러분 저 뭐 환영합니다. 뭐 지금 뭐 밥 맛있게 드세요 하고 끝날 줄 알고 바로 기도 잠깐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하거든요. 근데 그 더 할 때 하는 내용이 처음 볼 때는 그냥 넘겼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이런 뭐 교황이라던가 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내용, 내 가치관, 정체성에 관한 얘기만 하지 주변에 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베니테스가 특이한 거는 수녀에 관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수녀에 관한 얘기를 한 게 너무 특이했던 게 수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도 특이한데 이제 그 반응샷으로 이 아니스 신부원장도 보여주는데 그때 신부원장 표정이 갑자기 씩 웃어요. 나를 언급해주네? 해가지고 씩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전 거기서 그 장면 보고 느꼈어요. 이게 핵심이겠구나.
물론 결과를 알고 본 거라서 제가 눈여겨봐서 그런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세 가지 제가 리더십 스타일 계속 얘기했잖아요. 물러서는 자, 관망하는 자, 급발진하는 자. 왜냐면 뭐 물러서는 자가 저는 이게 생각하기에는 로렌스였다 생각했고 겉으로 물러서는 자, 관망하는 자가 아까 스탠리 투치 맡았던 벨링. 그리고 이제 그냥 급발진하는 자가 아까 그 테데스코랑 테데스코가 이제 막 갑자기 속내를 그냥 막 뜯어내는 장면. 네. 뭐 아니면 트랑블레 역시 그냥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콘클럽에 참여했던 추기경이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셨을 건지 뭐 교회 전통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혁과 변화를 추구했을 건지 만약에 여러분의 투표권이 있었다면 저는 저한테 투표권이 있었으면 테데스코한테 투표합니다. 테데스코한테. 네. 과감하게 테데스코한테 투표를 하는 이유는 테데스코는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비밀리에 뭔가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과격하게 느껴질 뿐이지 그리고 영화 속에서 빌런으로 표현될 뿐이지 이 영화에서 다시 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을 바꾸거나 약간 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항상 똑같은 주장만 해요. 그러네. 한결같네. 한결같네. 네. 당당해요. 진짜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감추고 있거나 책 잡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는. 쿠조쿠조님이 할 말은 한다 코카콜라 이런 느낌. 여기서 코카콜라라는 또 위험한. 네. 그래서 코카콜라로 했잖아. 잘 바꿨네. 네, 아무튼 저 같으면 테데스코한테 갈 것 같아요. 테데스코한테. 영화에서는 빌런으로 나왔지만 다시 봐도 이 사람이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한 건 없다. 그래요. 자기 기자님 혹시 만약에 전 뽑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무효표가 있었나? 되나? 무효표 시스템? 이건 무효표 시스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저라면은 뭐 어떤 이유를 대서는 무효할 것 같기도 아니면 하고. 본인이 본인을 나 적으냐? 나 적을 수도 있겠죠. 네, 날 적으면 근데 되겠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전수녀님 뽑고 싶어요. 신박하다. 아니 이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학교가 교장 수녀님이에요. 천주교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여자고 수녀라고 해서 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수녀님을 뽑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수녀님 이름 딱 나오면 다들 막 당황하게 쳐다보겠다.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네. 보그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톨릭 교회는 가부장적인 사회고 그 안에서 여성은 발언권이 없는데 연기하는 내내 무성 영화에 출연한 것 같았다. 근데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마침내 이네스가 입을 열 때 마치 폭탄이 터지는 강렬한 감각을 마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 장면 좋았어요. 어, 양 기자님이라면 어떤?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거기는 근데 저도 어쩌다 떠밀리면서 저기한테 줬을 것 같아. 확실히 저기 로렌스요? 아니 최종 됐던 저쪽인 것 같아. 베이테스. 베이테스한테.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 최종적인. 최종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떠밀려서. 이게 속내를 보고 나니까 아이씨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베니테스도 거짓말 그렇죠. 중요한 정보를 안 밝힌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베니테스 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네. 노렌스는 결국 베니테스를 이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내가 노랬으면 이거 공개를 했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이거 할 수도 폭로를 해버릴까? 아니면 그냥 묵인을 해버릴까요? 묻고 간다 저는. 묻고 간다. 이유는요? 저라면 여기서 6차까지 가나? 6위를 하나? 이게 너무 피로해서 빨리 피곤해서 끝냅시다. 네. 야, 될 때가 되라. 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가톨릭이라는 게 그게 보수적인 집단이라 남성과 여성의 그 지위나 성별에 대한 걸 완전히 가르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그런 성별에 관한 무슨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라면 신의 말을 들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계시록처럼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데미는 억울하잖아요. 아데미도 추문이요? 네, 그렇죠. 자식 추문? 네. 근데 얘도 똑같이 있는데 얘는 안 밝히고 얘는 밝히고. 그럼 아데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없었어도 자기 당선이잖아요. 맞아. 1위였잖아요. 계속 초반부터.
하지만 이미 선거는 끝났고 그렇지. 선거가 끝난 거지. 네. 뒤집으려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유. 7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고 또 저 양반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아이고.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야 끝나는 선거잖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타이밍 기다리고. 좀만 또 늦게 밝혔으면은 됐을 텐데. 저거를 아무튼 숨겨가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저걸 숨기나 싶죠 진짜. 아니 이게 저 보고 있는 만화 중에 약간 좀 야한 애니가 있거든, 아니 만화가 있거든요, 웹툰이. 네. 거기에 나오는 이 교황이 자식이 엄청 많은 걸로 나오는 만화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약간 저 만화의 캐릭터가 저기 가면 저렇게 되나?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성추문은 본인이 욕망을 못 참은 거고, 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모르고 있었던 신체의 비밀을 어느 그 맹장 수술인가를 하다가 알게 된 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지 않아요? 아까 추문은 의지로 욕망에 의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러니까 의지로 상관이 없으면 밝혀도 되잖아요. 자기가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서 이제 투표에 참여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건 굳이 안 밝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묻어가려고. 아. 네, 나는 그냥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투표권 행사로 왔을 뿐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그 긁어보고 이영만리에서 왔는데. 네,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교황하고한테도 자기가 그래서 한쪽성을 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갔다고 했는데 다시 그냥 안 해도 교황님께서 그래 그냥 넘어가자. 아무튼 승인했다고 생각하고선 본인은 이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밝혔을 것 같으세요? 안 밝혔을 것 같으세요? 누가? 이제 교황 됐을 거 교황 아니에요? 됐어, 이제 본인이. 교황 됐잖아요. 본인이. 교황이 됐으니까. 밝혔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안 밝혔을 것 같아요? 무덤까지 무엇할 굳이 밝히지 않았을 것 저도 같아요. 종교를 이 위해서 종교계의 파장이 장난이 아닐 것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같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난리가 네. 났어요. 절대 못 알릴 그런 것 그 같아요. 이슈에 이제 본인이 등판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겠다. 왜냐면 그 웹툰에서도 파멸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웹툰에서 이미 결론을 봤어. 이미 파멸해서 큰일 났어. 네. 결정이 아무튼 된 상황이었. 그러니까 이게 불꽃이 이제 아직이었나? 이게 올라간 이후에 이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이게 말을 한 게 시점이. 옷 입으려고 진짜 하고 어디 들어가서 얘기할 그럼 때 아직 사실은 불꽃이 안 올라갔죠? 얘기한 거. 네. 기억 안 나요. 그럼 불꽃이 안 올라갔으니까 저는 제 투표? 갔습니다. 저는 원칙주의자. FM. 피곤해. 안 올라갔어. 집에 언제 가니? 하루만 더 하자. 아니야, 불꽃이 안 올라갔어. 그게 아니야. 지금 속마음이 나와서 지금 집에 가고 싶어. 본인이 누구시가 오면서 지금. 이되든 밤이 되든 빨리 끝내자. 저 걸렸네 같으면은 걸렸어. 처음에는 그 말에 저도 설득이 되긴 하거든요. 나는 하느님이 주신 그대로를 남겨놓겠다. 그 말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처음 볼 땐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보면은 얘만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볼 때랑 너무 이렇게 생각이 달라가지고 헷갈려서 이제 다음에 보면 또 달라지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그런 확신은 없는 상태예요. 저도. 아까 그 사실은 좋은 질문에서 아까 왜냐면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영화가 속편이 만들어진다면은 아까 왜냐면 분명히 교황이 된 이후에 이게 암투옥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된 이후에 이걸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는 알고 있는 건 일단은 라이프 캐릭터랑 이 양반은 또 계속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교황청 모기 안에. 그럼 이거를 알고 있는 본인 한 명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화이트는 모종의 끝까지 얘기 안 할 것 같아.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수행원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원은 안 들었잖아. 들었어? 그래. 수행원이 알려준 거잖아요, 롤레스한테. 투 갑시다. 되냐? 이거 되는 점이 보이는데? 그 투가 나와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시나리오거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 이걸 밝힐 것이냐?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재투표가 할 수도 있고. 그럼 재투표뿐만 아니라 아까 폭탄 테러 난 거는 애들 십장에 불과해 진짜. 폭탄 테러 저거는 폭탄 테러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넘기면은 영화를 본 후에 종교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뭐 교장 수녀님도 보고 또 뭐 술을 진짜 새벽 4시까지 마시던 그 신부님도 보고 저는 되게 여러 분들을 봤는데 사실 종교가 참 어려운 게 저는 그 신부님 진짜 좋아했거든요. 같이 막 좀 맨날 술 먹고 막 우리 같이 술 먹는 너희 신자들이 내 여자친구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저희 막 모여서 진짜 놀았는데 이걸로 진짜 이슈가 많이 터졌어요. 종교다 보니까 왜 여자애들이랑 술을 마시냐 신부가. 근데 이 신부님은 저희한테 진짜 나쁜 의도 없이 뭐 성추문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사교 모임? 그래서 진짜 30대 초반이셨거든요. 당시에 전 20대였고 그러니까 진짜 재밌게 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사람이면 안 된다 완전 그런 급으로 취급을 해서 사실 잘리다시피 다른 성당으로 또 작은 성당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배가셨네. 네, 그래서 진짜 유명하죠.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종교 특성상 아직까지는 그런 걸 잡아줘야 돼서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긴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좋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야수피만도 재밌겠다. 보수적으로 가야 되잖아 결국에는. 네, 결국은. 그럼 이걸 밝힐 것인가 말 이걸 폭로할 것인가 말 것이냐 싸우는 거는 협박하고 난리가. 그런 다음에 또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북미에서. 아 진짜요? 북미에서도? 네. 이게 그래서 충분히 속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다려보세요. 인물별로 진짜 다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야만 그러니까 시퀄 얘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콘클럽의 시퀄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아무래도. 하긴 논쟁하기도 너무 좋은 영화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는 시퀄은 원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원작이 있는 거잖아 아무튼 간에 원작이. 그래서 창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산으로 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작곡가 잘못 만나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감독 잘 만나면 또 안 돼. 이 감독님 만나야 돼 아무래도. 근데 이 감독이 이 얘기를 또 하실까 하면 저는 아니오시라 해가지고.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라 굳이 속편에 집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신작도 그쪽도 소설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원작이 계속 그러고 보면 계속 원작이 있는 작품만 계속 밀고 가시네. 그게 좋나 봐요. 약간 좀 풍부한 이야기나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연출적으로 하기도 좋을 것 같아. 내 식으로 고치안이 간주하고. 되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로렌스 오스본이라는 작가의 아무튼 동명 소설을 원작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2달 만에 짧게 잘 찍으셨네요. 네. 2달. 영화를 금방.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이 잘 됐다는 거죠. 그거. 준비를 준비를 그렇겠죠. 빨리빨리 이제 하자는 거였고. 홈클럽에 선거하듯이 모아놓고 그냥 계속 돌리면서 그냥 속식 해결하고 딱 2달 만에 찍자 이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하필 또 이 영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이름을 알렸을 때 하필 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이제 아팠어. 맞죠. 그래서 타이밍이. 홈클럽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영화 꽂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이슈가 좀 영화가 있었고. 현실로 나타나는 건 그래서 아니냐. 아마 배우 조합상 때 이 양상물상 받았잖아요. 배우 조합상에서. 그래요? 특히 받을만 했죠. 양상물상은. 연기 끝내줬어. 네. 이 배우들 자체가 워낙 다들 좋았으니까 양상물상 받을만 했는데 맞아. 이때도 이제 쾌유를 기원하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작품이었고 뭐 정말 뭐 여러 가지 후보들에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한 미술상도 왜냐면은 이 세트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거 세트예요 참고로 몇 개는 일부는 다 거의 다 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찍은 거는 거의 다 세트입니다 참고로. 다 그림들도 네, 다 직접 그림들도 그리고. 그림들도 그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상 후보에 오르지 않았을까. 왜 이분이 미술 감독 이분이 미스터 터너랑 채실비치에서라는 작품에도 수지 데이비스 감독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로마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 얘기했대요.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구상했는데 이제 이 로마 바티칸이 아름답고 전통적이며 화려한 금박을 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대. 이탈리아 파시스트 시대의 대칭적이고 날카로운 디자인을 도입하고 싶었다고. 이런 대조적인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매혹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촬영도 그랬고. 참고로 그거 촬영 사흘간 그 6번에 걸쳐서 찍는 거 있잖아요. 다 일부러 다 다르게 찍었대요.
모든 장면을 일단 사전 스토리보드랑 사전 시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이려고 진짜 여러 버전. 네, 여러 버전 찍고 일부러. 그래서 편집상 저희가 사실 편집상 받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못 받았었어요 그때. 그때 아노라가 받았잖아요 남대가 편집상을.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물론 아노라가 못했다는 건 아닌데. 못했던 건 아닌데 그거 하는데 추기경 하는데 그 몇 달을 편집실에서 보냈대요 편집 감독님. 그래 아니 편집 감독님. 감독님 편집실에서 몇 달을 보면서 각 장면마다 스토리텔링을 넣으려고. 왜냐면 그 서로 이제 누구를 뽑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걸 오히려 긴장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편집의 승리죠. 안 그랬으면 그냥 한국 영화에서 단조롭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타이밍도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 친구가 벨리니가 밀릴 때 이제 진동이 울리거든요.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때 첫 번째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했던 그 로렌스가 자기 이름을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 말을 안 지키는 최악의 상황 때 이제 진짜 그 폭탄 테러가 완전 터져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다 극장에서 모여서 비밀리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녀님이 와가지고 탁 끊겨가지고 다들 침묵하고 있는 순간 그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편집의 승리였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아카데미에서는 그래도 하나는 잡았다. 네, 잡아놨다. 잡았다. 을 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승부.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갔을 때쯤에는 개봉 이제 라이브로 녹음할 때는 개봉 2주차 주말인데 과연 이때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을지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그냥 기우였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